안녕하십니까, 가부자입니다. 오늘은 식품 가공 기능사 요점 정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래 첫 번째 시간에 일반 성분 중에 수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랐습니다. 첫 번째 시방에 수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까지 했고 이번 시간에는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의 정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물체의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화합물이고 효소, 항체,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다. 이것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알아두셔야 합니다. 단백질의 질소 함량은 평균 16%입니다. 16% 외워두셔야 합니다. 단백질의 질소 함량은 평균 16%이다. 그래서 100분의 16 하면 6.25죠. 625, 625. 이 6.25라고 하는 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질소 함량의 6.25 이 상수를 곱하면 식품 중에 단백질 함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나선형 구조이고 선형 구조, 나선형 구조, 병품 구조, 2차 구조 중합체, 3차 구조 중합체로 뭐 구분된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단백질의 기본 구조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고 자꾸 헷갈립니다. 단백질의 기본 구조는 아미노산, 지방의 기본 구조는 지방산, 탄수화물의 기본 구조는 포도당입니다. 이 세 가지 반드시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 단백질의 종류는 단순 단백질과 복합 단백질. 그 복합 단백질을 인, 핵, 당, 지, 색소 단백질 뒤에 단백질 붙이면 됩니다. 인 단백질, 핵 단백질, 당 단백질, 지 단백질, 색소 단백질 뭐 이렇게 나누나 봐요. 복합 단백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순 단백질에는 알부민, 글로불린, 콜라겐이 있습니다. 단순 단백질에 알부민, 글로불린, 콜라겐. 이 알부민은 달걀 흰자에 있고 글로불린은 노른자에 있습니다. 콜라겐은 뼈와 피부의 구성물질입니다. 단순 단백질은 아미노산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외워두셔야 됩니다. 단순 단백질은 아미노산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복합 단백질은 단백질과 비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질 단백질 LDL이라고 하죠. 콜레스테롤을 운반합니다. 지질 단백질은 지단백질. 색소 단백질은 헤모글로빈과 적혈구에 해당되고 미오글로빈은 근육, 엽록소는 엽록체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 중에 특별히 알아놓으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 중에 황을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게 메티오닌과 시스틴 이 세 개가 있다는 걸 반드시 외워두셔야 합니다. 시험에 가끔 보입니다. 황을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은 메티오닌, 시스틴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약 20개가 존재합니다. 20개, 아미노산은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9개가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9개 무조건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필수 아미노산은 인체 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느리게 되므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즉 식물세로 보통 우리가 섭취를 해야 하는데 이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티딘, 이소류신, 류신, 라이신,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이렇게 해서 9개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 이걸 이제 순서대로 이제 다 이렇게 외울 수가 없으니까 히류, 라메페, 트트발리 전 이렇게 외웠어요.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외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잘 익혀 놓으셔야 합니다. 보통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페닐알라닌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앞에 페닐을 떼고 알라닌 이렇게 보기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알라닌. 다음 중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근데 보통 알라닌이 눈에 띄니까 이게 그건 줄 알고 자꾸 선택하시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단백질의 상호 보충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상호 보충 효과. 요게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쌀은 라이신이 부족합니다. 라이신이.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쌀은 라이신이 부족하고 콩은 메티오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콩밥을 해 먹으면 상호 보완 작용에 의해서 서로 부족한 원소를 보충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무기질입니다. 무기질은 뭐 중요한 원소가 아니라서 그렇게 할 말은 많이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 무기질은 다량 원소가 있고 미량 원소가 있습니다. 그 무기질 다량 무기질 같은 경우는 그 종류를 묻는 문제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칼슘, 인,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황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하고 저는 이제 칼인, 나칼, 마황 이렇게 외웠습니다. 칼인, 나칼, 마황은 다량 원소다. 무기질 중 다량 원소는 칼인, 나칼, 마황이다. 그 다음에 무기질 중 미량 원소는 철, 요오드, 아연, 구리, 셀레늄, 망간이 해당되고 저는 이거를 천료 아구셀망이라고 외웠습니다. 천료 아구셀망, 천료 아구셀망, 천료 아구셀망, 칼인, 나칼, 마황. 그 다음에 알카리 생성 식품이 있습니다. 알카리. 이게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 무기질 중에 알카리를 생성하는 저 식품에 이게 이 순서 뭐야 종류를 묻는 게 나와요. 종류를 묻는 게 그 칼슘, 철,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이 이 알카리를 생성하는 건데 이게 되게 헷갈려서 여기 힘들어요. 이건 보통 과일류나 채소류나 우유, 대두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칼슘하고 철은 카페잖아, 그죠? 카페. 그래서 카페 마그나크 이렇게 외웠어요. 그냥 카페. 그냥 눈에 익혀 놓느냐고 이렇게 외워놨습니다. 카페 마그나크라고 외웠어요. 이게 시험에 몇 번 제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을 생성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무기질 산을 생성하는 식품. P, S, 염, 브라마.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난류나 육류나 버터, 치즈 보통 딱 봐도 눈에 몸에 좋지 않은 것 같죠, 그죠? 산을 생성하는 식품에는 그 인과 황, 황, 그 다음에 염소, 브로모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PS 출신이죠, 출신. QS 염부라고 그냥 눈에 익혀놨어요, 저는. 자, 다음은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이해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비타민은 체내 신진대사 조절에 작용을 합니다.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유기화합물로 반드시 식품, 즉 수용성 비타민 형태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비타민 B, C 같은 게 몸에 저장되지 않고 남는 건 소변으로 배출돼서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뭐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되고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효소의 작용을 促진하는 보조 효소의 기능과 호르몬 분비를 촉진 및 억제하는 대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가 이제 비타민의 정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의 중에 전체를 묻지는 않고요. 비타민에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뭐 비타민에 뭐 틀린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에 자주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히랍어로 그 비타는 생명이라는 뜻이고 아민은 유기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타민이 생명을 주는 물질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리고 비타민은 열량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열량원은 아니지만 열량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은 대부분이 합성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에 들어갑니다. 필수 영양소. 그래서 요즘에 특별히 이제 그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이 에르고스테롤이라고 하는 게 자주 나옵니다. 그 에르고스테롤이 빛을 받으면 비타민 D로 바뀝니다. D로. 즉 일광욕을 하면 홀딱 벗고 햇볕에 누워 있으면 비타민 D로 바뀌니까 특별히 비타민 D는 따로 섭취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해를 자주 못 보는 사람들은 특별히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자,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이 있고 수용성 비타민이 있습니다. 시험에 무지하게 나옵니다. 자, 지용성 비타민은 ADEK, 아덱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아덱 아셨죠? 지용성 비타민은 아덱. 영양제로 섭취를 하는 게 좋습니다. 결핍 증세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서서히.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C, B와 비타민 C는 결핍 증세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C 같은 경우는 괴혈병이 이빨 빠지고 피가 아주 질질 나지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매일 공급을 해야 됩니다. 매일. 소량씩 자주 섭취를 해야 되고 과다 섭취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무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이 외워야 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표 속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 나눈다는 거, 수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B와 C가 있다는 거, 수용성 비타민 B 중에는 비타민 1, 2, 12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수용성 비타민은 네 가지, 지용성 비타민 네 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외워야 될 게 뭘 외워야 되느냐면 이런 것들이 모자랄 때 인체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무지하게 나옵니다. 또한 수용성 비타민 요 네 가지 중에 이게 대뇌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 묻는 문제 시험에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용성 비타민 B1은 단백질 및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모자르면 각기병에 걸립니다. 수용성 비타민 B2는 세포 내 호흡에 관여합니다. 모자르면 구강염이나 피부염을 일으킵니다. 다음 수용성 비타민 엽산이라고 하죠. B12는 혈액세포 분열에 관여합니다. 모자르면 악성 빈혈에 시달립니다.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 C 생체 내 산화환원 반응에 관여합니다. 모자르면 괴혈병에 걸립니다. 이빨에 막 이빨 빠지고 피가 막 나는 거 있어요. 그 옛날에 선원들이 뭐 몇 달 동안 배 타고 가다가 막 피가 질질 흘리면서 죽었다. 그게 이제 이 괴혈병입니다. 괴혈병. 다음은 지용성 비타민 A. 이 보통 레티놀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용성 비타민 A를 레티놀. 이게 모자르면 야맹증에 걸립니다. 야맹증. 그다음에 비타민 D가 모자르면 이건 이제 칼시페롤이라고 하는데 구루병에 걸립니다. 비타민 E가 모자르면 불임증이 생깁니다. 비타민 K가 모자르면 혈액 응고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운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외우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은 따로따로 이렇게 물은 잘 익혀 놓으셔야 되고 이게 모자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수용성 비타민 4개가 모자라면 각피빈괴 입에 딱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각피빈괴 각기병, 피부병, 빈혈, 괴혈병 순서대로입니다. B1, B2, 12C 순서대로 각피빈괴 그 다음에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 뭐냐면 이게 아덱이죠. 지용성 비타민 아덱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덱은 A는 아잖아. 그죠? 아야. 야맹증이니까 아야. 이렇게 외우시면 아야. 그 다음에 D는 대잖아. 대. 그죠? D가 모자라면 구루병이자. 대구루 굴러간다. 아야 하면서 대굴대굴 굴른다 이 뜻이에요.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E, 토코페롤이 모자르면 이게 불임증이 생기는데 E는 뭐야? 애잖아. 애를 못 낳는 거는 불임증이야. 이렇게 외웠어요.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K가 이제 혈액 응고지연인데 이거 K는 어떻게 갖다 붙일 데가 없어. 아래 위에처럼 아야, 대구로 애 못 낳는 거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갖다 붙일 데가 없어. 그래서 그냥 얘는 통상 외우는 수밖에 없어. 비타민 K가 모자라면 피가 안 굳는다.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외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복해서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제가 먼저 올려드렸던 뭐죠? 틀린 문제, 오답 노트 정리했던 그거처럼 제가 이게 유튜브에 올리면서 따로 플레이리스트를 저장해 놓을 테니까 이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플레이리스트를 계속해서 출퇴근할 때, 일할 때, 차 한잔 마실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엄청 좋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보자 했습니다.